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멤버들이 장기 휴가에 들어가면서 저도 마땅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빅히트가 아주 재밌는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그 전에 공연 당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요일 공연에 당첨됐고 아내는 오늘 2차 발표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진짜 피튀기는 티켓팅만 남았네요. 1, 2차에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티켓팅을 앞둔 분들은 포도알 따는 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제 자랑도 좀 섞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늘 그렇듯이 굉장히 무리한 예측도 하나 할 겁니다. 예측은 역시나 늘 그렇듯이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예전에 빅히트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예측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맞더라고요. 사실 빅히트가 브리핑을 한다는 것도 몰랐고 뒤늦게 기사 뜬 거 보고 알았는데 살짝 고민했었습니다. 기사만 보고 영상을 찍을까 말까. 그런데 어젯밤에 풀 영상이 떴고 풀 영상을 다 본 결과 기사만 보고 영상을 찍었더라면 문제가 됐을 법한 부분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빅히트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브리핑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도 많았고 잘못된 이야기도 많아서 앞으로 1년에 2번은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번 브리핑은 빅히트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제 자랑과 더불어 소름 돋았던 포인트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랑부터 갑니다. 제가 BNX가 시작한 위버스, 위플리 이야기하면서 위플리로 티켓팅하는 날이 올 거고 그걸로 본인 확인까지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 파이널 공연 예매가 인터파크에서 진행되길래 이번에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브리핑에서 이 계획을 발표합니다. 티켓 구매와 구매자 확인 등을 모두 통합한 서비스를 위플리를 통해 제공하겠다라고요. 그러면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팬의 입장에서 공연을 보는 경험을 생각해보면 티켓팅을 하고 그 지역의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맛집도 찾고 관광도 합니다. 단순히 공연 하나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가치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지난 서울, 부산 머스터 때 4,800억 원이었답니다. 브리핑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전 이걸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플리가 사실 그동안 없었던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는 맞습니다. 티켓팅과 본인 확인을 통합하는 서비스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브리핑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가가치인 숙박, 관광까지도 위플리를 통해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어디서 공연을 할지 모르지만 공연 장소가 결정되면 위플리가 인근 숙박업소, 관광지, 맛집 등도 연계 판매 내지는 예약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혁신입니다. 음악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 이번 브리핑에서 빅히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렇게 소개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나올 예측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열린 스타디움 투어 때 공연 전후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단순한 1회 공연이 아닌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와 연결된 것이긴 한데 이제 단순히 공연 하나를 공연장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 해당 도시와의 연계까지 넘보는 빅히트의 거대한 비전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방시혁 대표가 주식판 이야기를 했던 영상에서 언급했던 원소스 멀티유즈, 이것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넷마블에서 또 다른 게임이 나오는데 영상도 조금 공개됐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방탄세계관이 담긴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방 대표가 계속 IP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소스 멀티유즈 하겠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란 하나의 소스를 음악, 공연, MD 외에도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의 멀티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방탄 이외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인 걸그룹 이야기였습니다. 소스뮤직 인수로 걸그룹 육성에 시동을 건 빅히트가 신인 걸그룹을 예고했습니다. SM에서 온 미니진 CBO, 소스뮤직과 함께 신인 걸그룹 오디션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는 소스뮤직에서 태어나 인수로 인해 빅히트 식구가 됐다면 오디션을 통한 걸그룹은 빅히트 밑에서 길러진 첫 걸그룹이 되는 셈이죠. 글램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브리핑은 빅히트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끝났으면 전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 결국 이런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탄소년단이거든요. 방탄이 훌륭한 메시지를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아서 멋지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외에 기획사로서 아티스트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빅히트 완전 강하게 까야지라고 생각하고 브리핑을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을 개편하고 아티스트의 비전을 지지하겠다.
장기 휴가도 멤버들의 이 같은 비전이나 창의력을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멤버들을 지원하겠다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빅히트가 본질을 완전히 놓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력한 플랫폼과 원소스 멀티유즈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멤버들의 비전을 완전히 지지하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예측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히트는 공연을 하면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으로 해당 지역을 관련 축제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진 못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팝업 스토어 만들고 전광판에 영상 트는 정도가 전부였죠. 또 다른 사실, 멤버들의 장기 휴가가 끝나고 서울 공연이 끝나면 슬슬 새 앨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앨범이 나왔을 때와 비슷한 코스, 국내외 음악방송 등에 나오면서 투어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언제쯤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문제로 멤버 전원이 해외 투어를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봅시다. 빅히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실행해볼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새 앨범이 나오면 투어를 해야 하는데 군 문제로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저의 예측은 바로 이겁니다. 내년 언젠가쯤부터 멤버 전원의 해외 투어에 제동이 걸리면 국내 투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내 투어는 기존의 투어와 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빅히트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도시와의 연계, 그 지역을 축제장으로 만드는 것, 하반기부터 위버스 위플리의 추가 서비스를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음악 외적인 시스템 부분까지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을 국내에서 디디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이번 서울 공연 선예매에서 예매에 성공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예상에는 내년에 전국 투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 전국을 여행하며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즐기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상과 예측은 늘 재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고맙습니다.